안녕, 피타고라스 선생이야. 오늘도 돈의 흐름을 읽는 공식 하나 알려줄게. 3월 수출액이 861억 달러를 찍었어. 역대 월간 최대치야. 근데 더 놀라운 게 있어. 반도체 수출이 151% 폭증해서 사상 처음으로 300억 달러를 넘겼거든. 이거 그냥 반짝이 아니야. 슈퍼사이클이 진짜 재점화되는 신호일 수 있어. 숫자 하나만 튄 게 아니거든. 전 세계 돈이 한국 반도체로 쏟아지고 있다는 뜻이야. 이게 왜 지금 시장에서 엄청난 의미를 갖는지 오늘 제대로 뜯어볼 거야. 이런 흐름 우리 교실에서는 실시간으로 잡아내고 있거든. 자세한 건 나중에 알려줄게. 시장이 움직이기 전에 먼저 알아야 돈을 벌 수 있잖아. 그게 우리 교실이 하는 일이야. 오늘 영상에서는 이 폭발적인 수출 데이터의 진짜 의미를 뜯어볼 거야. 그리고 이 흐름에서 어떤 종목을 주목해야 하는지도 알려줄게. 1교시는 861억 달러 숫자의 충격, 2교시는 왜 151%가 나왔는지 배경 분석, 3교시는 지금 당장 주목할 수혜주야. 끝까지 보면 이 흐름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감이 잡힐 거야. 중간에 끄면 절반만 아는 거거든. 준비됐으면 바로 시작한다. 자, 1교시 시작할게. 861억 달러라는 숫자가 왜 충격인지 지금부터 알려줄 테니까 잘 따라와. 이게 그냥 큰 숫자가 아니야. 한국 무역 역사에서 한 번도 나온 적 없는 수치거든. 2026년 3월 수출이 861억 달러를 기록했어. 이전 최대치였던 695억 달러를 24%나 넘긴 거야. 비유하자면 뱀 달리기 세계 기록이 갑자기 2초나 단축된 거야. 그만큼 말이 안 되는 숫자라는 뜻이지. 기록을 깬 게 아니라 기록을 산산조각 낸 거거든. 그냥 좋은 거랑은 차원이 달라. 조업일수를 따져봐도 일평균 수출이 37.4억 달러야. 작년보다 41.9% 늘어난 건데 이것도 역대 최대 기록이거든. 쉽게 말하면 공장 가동 하루하루가 다 기록이야. 한국이 하루에 벌어들이는 돈이 그만큼 늘어난 거야. 이 숫자가 중요한 이유는 특정 달만 길어서 수출이 많아진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해주기 때문이야. 수입은 604억 달러로 13.2% 늘었는데 수출이 워낙 많으니까 무역 흑자가 257억 달러야. 한마디로 벌어들이는 돈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뜻이지. 무역 흑자는 국가 경제의 건강 신호야. 우리나라가 그만큼 세계 시장에서 잘 팔리고 있다는 뜻이거든. 근데 이 중에서 진짜 핵심은 반도체야. 반도체 수출이 328억 달러로 전년 대비 151% 급증한 거거든. 1년 사이에 2.5배가 된 거야. 아무리 잘 나가는 업종이라도 이 정도 숫자는 좀처럼 나오기 어려워.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38%야. 한국 경제에서 반도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숫자지. 10개 중에 거의 4개가 반도체야. 반도체가 흔들리면 한국 경제 전체가 흔들리고 반도체가 터지면 한국이 같이 터진다는 뜻이야. 반도체만 잘 된 게 아니야. 석유화학이 189% 폭증해서 32억 달러, 자동차도 63.7억 달러를 기록했어. 15대 주력 수출 품목 중 10개가 전부 증가했거든. 한국 수출이 전방위로 터지고 있는 거야. 한두 품목의 기대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이야. 여러 산업이 동시에 살아나고 있다는 게 이번 데이터의 진짜 의미야. 그리고 이 슈퍼사이클에서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는 종목들이 있어. 근데 그건 3교시에서 알려줄게. 일단 이 숫자들이 왜 나왔는지부터 파헤쳐보자. 자, 2교시 들어간다. 반도체 수출이 왜 151%나 폭발했는지 그 배경을 뜯어볼 거야. 숫자는 알겠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를 모르면 다음에 이런 기회가 와도 못 잡거든. 배경을 알아야 흐름이 보여. 첫 번째 이유는 AI야. 전 세계가 AI 서버를 미친 듯이 깔고 있거든. 엔비디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들이 데이터 센터를 확장하면서 HBM 수요가 3배 이상 늘었어. 쉽게 비유하면 온 세상이 도서관을 짓는데 책장이 한국에만 있는 거야. 당연히 주문이 폭발할 수밖에 없지. HBM이 뭔지 쉽게 설명해 줄게. 고대역폭 메모리라고 해서 DRAM을 8층 이상 쌓아 올린 거야. 일반 메모리보다 데이터 처리 속도가 10배 빠르거든. AI 학습의 필수인 부품이야. 아파트를 1층짜리에서 8층짜리로 바꾼 거야.
같은 땅에서 8배 더 많이 살 수 있는 것처럼 같은 공간에서 8배 더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는 거거든. 그리고 이 HBM을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사실상 한국뿐이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전 세계 메모리 시장의 60%를 장악하고 있거든. AI가 폭발하면 한국 반도체가 가장 먼저 혜택을 받는 구조인 거지. 다른 나라가 따라오려면 최소 5년에서 10년은 걸려. 그래서 지금 이 구조가 단기에 무너지기 어렵다는 거야. 두 번째는 메모리 가격 상승이야. 2024년부터 DRM 가격이 2배 넘게 올랐거든. 수요는 폭증하는데 공급은 한정되니까 가격 결정력이 한국 기업에 있는 거야. 더 팔리는데 가격까지 오르니까 매출이 2배, 3배로 터지는 거야. 이게 바로 슈퍼사이클이 무서운 이유야. 세 번째는 중국이야. 대중국 수출이 5개월 연속 증가해서 165억 달러를 기록했어. 전년 대비 64%나 늘어난 거거든. 중국이 자국 AI와 스마트폰 생산을 늘리면서 한국 메모리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 거야. 5개월 연속이라는 게 중요해. 한두 달 반짝이 아니라 꾸준한 흐름이라는 뜻이거든. 정리하면 AI 투자 폭증, 메모리 가격 상승, 중국 수출 확대. 이 세 가지가 동시에 터지면서 151%라는 말도 안 되는 숫자가 나온 거야. 호재 세 개가 동시에 맞물린 거야. 하나만 터져도 좋은데 셋이 한꺼번에 터졌으니 이 숫자가 나올 수밖에 없었어. 근데 여기서 냉정하게 볼 것도 있어. 장밋빛 숫자 뒤에 리스크가 숨어 있거든. 좋은 소식만 보고 달려들면 나중에 크게 다칠 수 있어. 피타고라스 선생이 리스크를 꼭 짚는 이유야. 첫 번째 리스크는 중동 사태야. 에너지 수입이 13.2% 늘었는데 중동 상황이 악화되면 원유 가격이 더 오를 수 있어. 수출이 아무리 잘 돼도 수입 비용이 급등하면 무역 흑자가 줄어들거든. 1973년 오일 쇼크를 기억해. 갑자기 원유 가격이 4배 튀면서 세계 경제가 뒤집혔어. 에너지 리스크는 항상 생각해야 해. 두 번째는 미국 관세야. 한국 전체 수출의 47%가 미국으로 가거든. 반도체는 지금 관세 제외 품목이지만 다른 품목들은 타격을 받을 수 있어. 이 변수를 항상 머릿속에 넣어둬야 해. 자동차, 철강, 기계 같은 품목들은 관세가 올라가면 직격탄을 맞을 수 있거든. 미국 정책 변화를 계속 지켜봐야 해. 세 번째는 AI 수요 둔화 가능성이야. 지금은 빅테크들이 미친 듯이 투자하고 있지만 이 투자가 정점을 찍으면 서버 수요가 감소할 수 있거든. 슈퍼사이클이 영원할 순 없으니까 정점 신호를 계속 모니터링해야 하는 이유야. 2000년 닷컴 버블도 처음엔 다 영원할 것 같았어. 호황일수록 더 냉정하게 봐야 하는 거야. 자, 마지막 교시야. 아까 말한 그거 수혜주 지금 알려줄게. 이게 제일 중요한 파트야. 앞에서 배경을 다 알았으니까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는 거거든. 첫 번째는 삼성전자야. 반도체 수출 151% 급증의 가장 직접적인 수혜주지. 현재 주가 85,000원, 시총 502조. 최근 일주일 사이에 5.2%나 올랐고 거래량도 1.2배 늘었어. 삼성전자는 반도체뿐 아니라 스마트폰, 가전까지 다 만들거든. 그러니까 반도체가 터지면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게 삼성이야. 두 번째는 SK 하이닉스야. 이번에 반도체 수출 300억 달러를 돌파시킨 핵심 주자거든. 주가가 21만 원인데 최근 일주일 사이에 8.7%나 올랐어. KB증권이 목표가를 25만 원으로 제시했을 만큼 기대가 크지. SK 하이닉스는 HBM 분야에서 삼성보다 앞서가는 부분도 있어. AI 서버 시장에서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핵심 파트너거든. 그리고 숨은 강자들도 있어. DB하이텍은 반도체 후공정 전문 기업인데 수출 발표 이후 12% 올랐고 거래량이 2배로 늘었어. 한미반도체는 HBM 공정에 필요한 장비를 공급하는 곳이야. 15% 급등의 거래량이 3배 폭증했거든. 이런 간접 수혜주들이 재미있는 이유는 삼성이나 하이닉스보다 주가가 낮아서 변동폭이 더 크거든. 기회도 크고 리스크도 크다는 거 잊으면 안 돼. LG에너지 솔루션도 주목해야 해. 자동차 수출이 2.2% 늘면서 전기차 배터리 수요가 계속 살아있거든. 직접적인 반도체 종목은 아니지만 전기차에 들어가는 칩 수요까지 생각하면 간접 수혜주로 볼 수 있어. 배터리도 결국 반도체 없이는 못 만들어. 전기차 산업 전체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거든. 정리하면 직접 수혜 1순위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간접 수혜로 DB하이텍, 한미반도체, LG에너지 솔루션까지 봐야 해. 반면에 에너지 관련주는 중동 사태 리스크가 있으니까 조심해야 해. 무조건 올인하지 말고 분산 투자가 핵심이야.
한 종목에 전 재산을 넣는 건 도박이야. 수혜주 여러 개에 나눠서 리스크를 줄이는 게 진짜 투자야. 그리고 앞으로의 일정도 체크해도 4월 25일에 삼성전자 1분기 실적 발표가 있어. 여기서 반도체 실적이 얼마나 나오느냐가 슈퍼사이클 지속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이 될 거야. 5월 1일에는 4월 수출 동향도 나오니까 이 두 날짜를 반드시 기억해둬. 실적이 예상치를 넘으면 슈퍼사이클 2라운드 신호야. 예상치를 밑돌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신호고 이 차이를 잘 봐야 해. 자, 그러면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 교실 학생들은 어떻게 했을까? 3월 초에 반도체 수출 호조 징후가 나왔을 때 교실에서는 실시간으로 공유했거든. 그때 바로 움직인 학생들이 삼성전자에서 18%, SK하이닉스에서 23%, 한미반도체에서 32% 수익을 냈어. 이건 운이 아니야. 실시간 정보를 받고 즉각 대응한 결과야. 정보가 빠른 사람이 돈을 버는 거야. 뉴스가 나온 뒤에 사면 이미 늦은 거거든. 우리 교실이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야. 시장은 하루 이틀 사이에 완전히 뒤집혀.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순간에도 시장은 움직이고 있어. 영상 하나로는 따라갈 수 없는 속도야. 그래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받고 바로 대응하는 게 중요한 거야. 분산 투자하고 리스크 관리하면서 타이밍을 잡아야 해. 어제의 정보로 오늘 투자하면 항상 한 박자 늦어. 그게 개인 투자자들이 손해보는 가장 큰 이유야. 이번 반도체 슈퍼사이클 어떻게 보고 있어? 수혜주 중에 어디가 제일 유망한 것 같은지 댓글로 알려줘. 다들 의견이 다 다를 거야. 어떤 종목에 주목하고 있는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써줘. 그 댓글이 서로한테 공부가 되거든. 실시간으로 분석받고 싶으면 우리 교실에 들어와. 선착순이고 무료니까 부담 없어. 들어오는 방법은 내가 따로 알려줄 테니까 잘 봐. 안녕하세요. 선생님 제자 김한나예요. 지금부터 교실 입장하는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자, 고정 댓글을 보시면 이 링크를 눌러주세요. 그 다음 입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교실 입장 전에 간단하게 선생님이 질문을 하실 거예요. 이렇게 밑에 입력창이 있으니 차근차근 대답해 주시면 돼요. 이제 마지막 질문까지 끝났다면 여기 체크 버튼 눌러주시고 제출을 누르시게 되면 신청이 완료됐네요. 간단하고 쉽죠? 교실이 정원이 정해져 있어서 신청하신 순서대로 입장을 도와드리는 연락을 순차적으로 드리고 있으니 연락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